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새학년 준비하느라 또 입학하느라 분주하실 텐데요. 힘내시고요. 활기찬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 범생이, 모범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하나이면요, 그 아이가 모범생일 확률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에는요, 모범생, 우리 범생이들이 한 명씩은 대부분 있는 편입니다. 구독자님들을 만나 뵈면요, 아이들을 만나 보면 모범생 냄새가 정말 많이 나요. 제가 학교에 뭐 1, 2년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반 전체 아이들을 보면 모범생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뭐 적어도 5명, 많게는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의 자녀들 중에 상당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모범생들은 어떤 것을 조심해서 키워야 되는지, 우리가 모범생을 키우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것, 그래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어마어마한 범생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냥 그 자체로 범생이인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에서 봤던 모범생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나고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처럼 범생이를 키우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범생이들의 너무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요, 모범생이 우등생은 아니에요. 모범생이라고 해서 최상위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상위권들은 모두 모범생이지만 모범생이라고 해서 모두 최상위권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범생 중에서 일부 아이들만 성적에서 원하는 결과를 낸다는 거죠. 분명히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었고, 모범적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결국 얻어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시고요. 열심히만 하다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제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의 자녀분들 중에서 정말 대통령도 나오고 노벨상도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 누구보다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범생인 아이들이 애매하게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집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엉덩이만 오랫동안 붙들고 앉아 있다가 실제로 본인이 정말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런 집중력을 끌어내서 본인이 정말 원하는 성적을 얻어내는 그러한 아이들은 일부라는 거예요. 공부 시간은 많은데 효율이 낮은 경우가 많고요. 오래오래 하기는 했는데 정말 짧고 집중력 있게 제대로 공부한 아이들과 실제 공부량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는 누가 봐도 그 태도가 모범적이고 성향이 온순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얻는데, 그런데 막상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눈에 띄게 어떤 성적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 시간은 길고 성실하게 공부했으나 본인이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자, 그럼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자, 오래 앉아있는데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면서 그렇다고 공부를 그만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거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본인이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아니래요. 싫어도 일단 참고 해요. 인내심은 100점입니다. 만 문제는 싫어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잖아요. 공부는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리에 앉아서 계속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순간에 계속 이 쌓여있는 스트레스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이 친구들이 결국
열심히 했는데 그 쌓여있는 스트레스들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고 아이가 내색하지 않기 때문에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아이들은 번아웃이 와도 그게 뭔지 몰라요. 제가 번아웃이 왔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번아웃이 왔다라는 걸 어른이고 처음 겪은 일도 아니면서 한참을 지나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스트레스가 쌓이는데도 이게 스트레스인 줄을 모르고 지금 내가 왜 공부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무기력한지 이 모든 증상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처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어떤 터널 안에 어떤 깜깜한 동굴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걸 우리 부모님들도 모르시면 네,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온순하게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는데 늘 울상을 짓고 있고 늘 뭔가 표정이 어둡고 늘 한숨을 쉬거나 아니면 유난히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집착하면서 광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아이들이 본인이 원치 않는 본인에게 버거운 정도의 공부를 모범생이라는 그 기질 때문에 꾸역꾸역 이어가느라고 번아웃 상태에 온 줄 모르는 상태로 막 이렇게 막 넘칠 것 같은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감정도 모른 채로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이 아이들의 특징 뭐냐면요. 싫다 그러면서 힘들다 그러면서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서 꾸역꾸역 해요.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하도 막 징징거리고 힘들어하고 표정 어두우니까 우리 범생이들 어머님들 가끔 하시는 말씀 있으시죠. 아, 그렇게 힘들면 그만해 라고 해요. 물론 아이가 막 엄청나게 되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이제 늘 표정이 울상이다 보니까 우리 또 막 올라오잖아요. 그만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만하고 덜 징징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저렇게 좀 그만 책상에 앉아있고 나와서 화끈하게 놀던가 아니면 그냥 힘들어도 좀 웃으면서 즐기면서 하던가 왜 저렇게 맨날 울상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만두지는 않겠다고 하고 막 좀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계속 그러니까 도대체 뭐야?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은요, 우리 모범생들은요, 힘들고 싫어도 그만하면 안 된다는 부담이 늘 있어요. 여기서 중단하면 안 돼. 왜냐하면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본인 어깨에 이렇게 내려 꽂히고 있는 기대, 주변의 기대를 다 알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걸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기대를 귀로 들었고 그 기대치가 본인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좋기만 했지만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두면 안 돼, 줄이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자기 스스로를 이제 쪼이는 그런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다 소리 한번 못하고 꾸역꾸역 표정만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고 다 내려놓는 일들이 실제로 생겨요. 그리고 번아웃이 오면 무서운 게 뭐냐면 하는데 능률이 하나도 안 올라요. 하긴 하는데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을 때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어머님들 범생이들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강제 휴식을 주세요. 얘네들은 물어보면 안 쉬겠다고 해요. 아니, 나 그래도 할 거야. 막 엄청 힘든데, 막 되게 피곤한데, 그래도 오늘 학원 갈 거야. 막 이러는 아이들이에요. 아니,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이 몸 상태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 혹은 오늘 엄마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니까 제발 엄마랑 같이 이 영화를 보자.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라도 이 아이를 강제 휴식을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이 불편해 하겠지만 쉬고 나서 충분히 쉬고 나서 다시 했을 때 안 되던 게 되고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린다라는 걸 아이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학년 앞두고 우리 아이들 방학 좀 제대로 가지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적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자체 우리 집 방학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 보고 운동하면서 딩가딩가 노는 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은 2주예요.
네, 최장이죠. 네, 저보다 긴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희 집은 2주 자체 방학을 선언을 했고, 아이는 1주를 원했는데, 제가 또 저희 남편이랑 상의해서 1주는 짧다. 쉬려면 2주 제대로 쉬고, 제대로 시작하자. 네, 그 정도로 강제 휴식을 제안을 했고, 아이가 받아들였고, 불안하지만 한번 쉬어보겠다. 왜냐? 그래야 또 달리잖아요. 네, 분명히 또 새학년 되면요, 우리 범생이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또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충전을 해놨어야 달리죠. 그쵸? 우리 스마트폰 충전할 때 불안해하시지 않죠? 아, 충전 잘 되고 있구나 하면서 좋아하고 가능하면 핸드폰 안 만지시잖아요. 충전하는 동안 제대로 100% 충전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 여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틀을 좀 깨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네, 강제 휴식도 필요하지만 꼭 그래야만 한다. 그러니까 학원을 등록했으면 무조건 그 날짜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틀도 우리 범생이들한테는 좀 깨주세요. 그러니까 월수금 가는 학원인데 수요일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학원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보다는 에이, 하루 정도 뺄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스스로의 그 틀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범생이들을 엄마가 아빠가 먼저 한 번씩 깨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아, 한 번 안 가도 별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못해서 못 간 거는 내가 보충을 하면 되니까 크게 힘든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100% 충전이 된 상태에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듣고 계시면 또 범생이가 우리 집에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부러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범생이를 키우느라 정말 마음고생 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남의 애 쳐다보지 마세요. 남의 애는 저래서 좋아 보여. 선생님, 쟤는 저래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왜 이럴까요? 우리 애가 못 가진 것만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 애가 가진 게 훨씬 많고 그것의 장점을 보면서 그 아이가 빠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위험들만 제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요, 부모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범생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크고 있다라고 혹시나 착각하고 계실까 봐 그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더 긴 방학 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거나 계속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끝끝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강제 휴식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모범생 키우면서 힘드신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